성탄절을 맞아 성당과 교회마다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미사와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부안군 공무원 3명이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직에서 그대로 근무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군산에 조선소를 지으면서 축구장을 지어주기로 했는데요. 조선소 가동 중단 위기에 약속이 지켜질지가 주목됩니다. 누에가 숙취와 간 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오늘 성당과 교회에서는 미사와 예배가 열려서 사랑, 나눔과 평화라는 예수 탄생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시민들은 추위가 풀리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즐겼습니다. 성탄절 표정, 권대성 기자가 전합니다. 기쁨과 영광을 뜻하는 흰색 옷을 입고 내딛는 발걸음이 경건하기만 합니다.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대축일 미사. 신도들은 성탄의 뜻을 되새기며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입니다. 천주교 전주교구는 승리의 태양이 온누리에라는 성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면서 예수 탄생의 빛이 퍼져가길 희망했습니다. 참 생명의 빛을 받아서 각자는 더 밝고 희망찬 그리고 우리 사회 더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개신교회들도 이른 아침부터 성탄 예배를 열고 예수 탄생을 찬양했습니다. 성탄의 참 의미는 평화라면서 예수가 전하려던 평화와 사랑이 구석구석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동화책에서나 보던 상상의 마을이 가족 단위 나들이 객으로 북적입니다. 그 누구보다 기다렸던 크리스마스. 아이들은 눈앞에 펼쳐진 산타 마을이 마냥 신기하고 엄마 아빠는 그런 아이들과 추억을 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낮부터 추위가 풀린 날씨처럼 따뜻한 사랑과 나눔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비리를 저질렀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업무에서 배제하는 게 상식일 텐데요.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버젓이 같은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까닭인지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안군 비서실장과 건설과장 등 공무원 3명은 지난 15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13억 원짜리 공사를 수주받은 건설업체를 협박해 특정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라고 강요한 혐의입니다.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불법적 관행에 굴복하도록 위협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 수긍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항소하실 계획이세요? 아니 모르겠어요. 문제는 이들 공무원 3명이 비서실장과 건설교통과장 그리고 팀장으로 여전히 현직에 앉아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이 부안군 공무원 3명을 기소한 건 지난 5월입니다. 하지만 부안군은 7달이 지나도록 직위해제도 하지 않고 이들에게 같은 업무를 그대로 맡기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직위해제 규정에 따라 이들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징계 의결이 요구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직위해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형이 지금 확정이 안 됐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그 직위해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임용권자님이 재량이라. 비리에 연루된 직원을 해당 업무에 계속 배치해 놓는 것은 일단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 부서나 업무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라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직위 해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직위 해제에 손을 놓고 있던 부안군은 뒤늦게 이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군산에 조선소를 세우면서 사회환원 차원에서 축구장을 짓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군산 조선소가 가동 중단 위기에 놓이면서 축구장 건립 사업도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군산시와 현대중공업이 협약을 맺고
축구장을 짓기로 한 땅입니다. 군산시는 협약에 따라 이 부지 마련에 37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공사를 맡은 현대중공업은 50억 원을 지원해 2014년까지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공사에 나서지 않아 5년째 빈 땅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 위기에 놓이면서 축구장 건립 사업이 아예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군산시도 내부적으로 축구장 건립 사업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꽁당 보리축제장으로 활용하는 등 용도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후 장기화로 인한 민원도 있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해서 다시 한번 또 재촉을 하려고 하거든요. 조선업 이제 경기 때문에 저희도 막 몰아붙일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군산시의 책임이 큽니다. 군산시는 축구장 매입에 37억 원을 쏟아붓고도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 않는 현대중공업에 대해 적극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현대중공업이 축구장을 짓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책임을 물을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 협약을 할 때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그런 내용이 없이 협약 체결을 했다고 감사원 감사 지적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조선업 위기를 핑계로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겨도 군산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부안하면 누에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누에타운 특구를 중심으로 누에와 오디 등을 판매해서 한 해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누에가 음주로 인한 숙취와 간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알코올 섭취량은 평균 12.3리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시하는 저위험 음주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숙취와 위염, 그리고 알코올성 지방간을 일으킵니다. 농촌진흥청이 연구한 결과 누에를 수증기로 쪄서 말린 익힌 숙잠이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간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힌 숙잠을 먹은 동물과 먹지 않은 동물을 나눠 같은 양의 에탄올을 주입했더니 익힌 숙잠을 먹은 동물의 지방간이 대조군에 비해 26%나 줄었습니다. 익힌 숙잠에는 단백질과 세린, 알라닌과 같은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플라보노이드나 폴리페놀과 같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늘어나는 중성 지방과 LDL 콜레스테롤도 각각 30%와 43% 감소했습니다. 숙취 유발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또한 3시간 후에 45%까지 줄었습니다. 익힌 숙잠이 알코올성 질환 예방에 매우 뛰어난 것으로 입증된 만큼 관련 기술을 국내 양잠 농가와 산업계에 적극 기술 이전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가 국민건강 증진과 양잠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내부 경선이 예상됨에 따라서 당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원이 2만 명가량인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다음 달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투표권을 행사할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정운천 의원이 탈당을 예고함에 따라서 5천 명가량인 조직이 축소될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당원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당원이 46만 명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기존의 일반 당원을 권리당원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더 민주권리당원이 되면 매달 1,000원씩 당비를 내야 합니다. 각 정당이 지방의원 공천 과정에서 조례 제정과 개정 건수를 주된 평가 지표로 삼겠다고 밝힌 이후에 도의원들의 조례 발의가 급증했습니다. 전북도의회 조사 결과 올 한 해 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330건으로 4년 전보다 무려 8배가량이 늘었습니다. 각 정당은 오는 2018년 지방선거 공천 때 지방의원들의 조례 발의를 반영키로 해서 조례 발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나친 경쟁으로 조례의 내용이 부실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기초생활수급자 초중학생 가운데 학원비 지원 희망자를 내년 1월 5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초등학생 120명과 중학생 129명 등 모두 240명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초중학생은 학원비의 10%만 내고 1년간 학원을 다닐 수 있습니다. 전북 지역 교직원들은 지난 5년간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이 향상됐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3차례에 걸쳐 교직원 5,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무회의가 과거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에 기여했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또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청의 지침이나 지시가 줄어들면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풍토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익산 3산업단지 진입 도로가 제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완공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는 3산업단지 진입로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 모두 600억 원이 필요하지만 내년에 확보한 예산이 50억 원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3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비 1,600억 원 가운데 국가 예산 800억 원을 지원받아 사용했지만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나머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3년째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고군산 연결 도로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주변에 편의시설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군산시는 오는 2018년까지 61억 원을 들여서 문여도 회차로 인근에 임시 주차장을 만들고 신시도 몽돌 해수욕장에 고정식 화장실을, 선유도에는 종합관광안내센터와 샤워장 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내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모레는 오전에 비나 눈이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져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보는 데 지장이 없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